시어머니가 며느리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입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만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부동산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45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봉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 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넓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혼자 앉아 있어도 좁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2층에 삽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며칠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정은주 씨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끓인 보리차였습니다. 이미 식어서 차갑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마시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택배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가워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택배 상자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대화도 없이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보리차는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쓴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2층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1층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2층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 냄새가 2층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치킨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외로움보다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웃음이 서운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원래라면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배송 중에 파손된 것 같았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서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택배를 열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찢어진 틈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문이었습니다. 시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노인 요양원. 입소 예정자 이름란에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 란에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도장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정은주.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이 집을 팔려고 한다. 내 이름으로. 내 동의도 없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4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빚을 내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이 집에서 키웠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삶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며느리가 빼앗으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테이프로 찢어진 부분을 붙였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현관에 다시 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며느리에게 따져야 할까? 시어머니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택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맛있게 먹어.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뒤에는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5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아들은 찻잔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은주랑 잘 지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왜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요즘 어머니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대화도 없고. 아들이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안 거시잖아요. 은주가 인사하면 건성으로 대답하시고.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은주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심하게 된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은주를 싫어한 적 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잖아요. 매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러기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조금 넘쳤습니다. 그래 바쁜 거 알아? 근데 민수야 혹시 어머니 요양원 보낼 생각 있니?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요즘 뉴스에서 자식들이 부모 요양원에 보내고 집 빼앗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드라마를 보셨어요?
저희가 그럴 사람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집 팔 생각도 없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아버지랑 추억이 담긴 집인데 시어머니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 아들 몰래.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생각 마세요. 저희 믿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찻잔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어버린 보리차를 혼자 마셨습니다.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며느리 이름, 시어머니 이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인지 며느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일 전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약했어요. 입소 수속 진행하면 되죠. 시어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 수속.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본인은 아직 몰라요? 갑자기 말하면 놀라시니까. 당일에 모시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일에 모시고 가겠다고요? 기습적으로 요양원에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드릴까요? 잠이 잘 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계단을 오르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떡하지?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45년을 살았던 집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전화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내용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적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2일 전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했습니다. 집에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증거를 찾겠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의 방을 뒤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며느리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시어머니는 그 냄새가 갑자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회사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들, 요양원 서류는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시어머니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역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 김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명까지 위조하다니. 범죄였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문서 위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손이 떨려서 여러 번 찍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원래대로 해놓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류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며느리를 버릴까? 아니면 어머니를 버릴까?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가족이 무너질까? 시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은주도 같이 내려와라. 가족 회의를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은주 방에서 나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 오해야? 내 이름으로 요양원 계약하고 집 팔 계약하고 서명까지 위조해놓고.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뭘 들어? 나 내쫓고 이 집 차지하려고 했잖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은주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 왜 내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왜 서명을 위조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아파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위암 3기예요. 수술해도 가능성이 낮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얼마 못 살아요. 민수 혼자 어머니 모시기 힘들까봐. 요양원 알아본 거예요. 집 팔아서 요양비 마련하려고 했어요. 서명은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미리 연습한 거예요. 제가 죽으면 민수가 힘들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탁자 위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몰래 한 거 죄송해요.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아들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사이에서. 오늘 아침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호박죽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호박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먹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네.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 간호할 거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나 챙겨줬잖아. 이제 내가 챙겨줄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죽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습니다. 아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밥 먹자. 매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며느리가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호박죽 맛인지 눈물 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세 개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처음으로 세 개의 찻잔이 함께 놓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따뜻해졌습니다. 45년 된 이 집이 처음으로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오해와 배신과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